1762년 한여름 창덕궁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하를 살려주십시오. 뜨거운 햇볕 아래 한 뒤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아내였습니다. 마마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궁녀가 울며 해경궁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남편이 죽어가는데 왜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사도세자를 살리려 했던 사람들과 한 여인의 처절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덕궁 동궁전 깊은 밤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남편 사도세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왕세자였던 그가 이제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영조였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리청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도세자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영조의 차가운 질타였습니다. 네가 왕세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조의 이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사도세자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 바로 해경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도세자가 해경궁에게 말했습니다. 홍씨,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하, 세손이 저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손, 훗날의 정조, 그들의 어린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밤이면 궁궐을 배회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궁녀를 때리고 신하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 아들의 행실에 대해 물었고 신하들은 사실을 과장해서 보고했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 세력들은 일부러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남편도 아들도 자신도. 해경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친정 오빠 홍인환을 몰래 불렀습니다. 궁궐 밖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궁중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라버니, 세자 저하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합니다. 해경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인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자를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홍씨 가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손이 있었습니다. 세손을 지키려면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홍씨 가문은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이 모였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세자를 돕자는 쪽과 거리를 두자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문제는 조정이었습니다. 지금 조정에는 사도세자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들은 사도세자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은밀히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문제점들을 보고했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고 때로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도세자가 궁녀를 죽였다는 소문, 신하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 심지어 영모를 꾀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해경궁은 이런 움직임들을 감지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내관 몇 명을 통해 사도세자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위험한 날에는 사도세자가 영조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신하들의 모함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려 했습니다. 홍씨 가문도 조정에서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해경궁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을 구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경궁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과 아들을 지키는 것, 둘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밤 해경궁은 어린 새손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나, 너는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해경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손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알았습니다. 사도세자가 계속 왕세자로 있다면 새손의 미래도 위험하다는 것을. 이때 궁중에서는 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위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홍인환이 급히 해경궁을 찾아왔습니다. 홍씨, 전하께서 세자를 폐위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새손도. 말을 잇지 못하는 홍인환, 해경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가 폐위되면 새손도 왕위 계승권을 잃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폐세자의 아들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해경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경궁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해경궁은 홍씨 가문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세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새손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라고. 영조에게 새손만은 무고하다는 것을 알리고 새손을 다른 왕자의 양자로 보내서라도 왕위 계승권을 유지하라고. 이것은 남편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해경궁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세요, 저하!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가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창덕궁 뜰에는 한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자,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영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무릎을 꿇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해경궁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달려가서 남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나서면 새손까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이미 사도세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궁녀가 울며 해경궁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씨, 새손을 부탁하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8일 후 뒤주가 열렸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손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궁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다음 왕세자가 될 것인가? 사도세자의 아들인 새손이 계승할 수 있을까?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아들까지 제거해야 하는가? 하지만 새손은 총명했고 무엇보다 영조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결국 영조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새손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새손은 효장세자의 후사로 들어가라. 즉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영조의 다른 아들인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세자와의 혈연을 끊고 새손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마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반대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호를 장원세자로 올렸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정조는 어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의 선택이 없었다면 소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마음속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만년에 한중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변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살리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와 홍씨 가문 그리고 궁중의 몇몇 충신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고통스러운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조선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실의 비극이자 한 여인의 비극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더욱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